정말 대량으로 확실하게 생산을 해줄 수 있는 CDMO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인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타격을 놓고 봤을 때 한 곳이 이제 조금 위축이 된다고 놓고 보면은 트랙 레코드가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CDMO는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수혜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CXO, 그러니까 CDMO 사업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잘 준비되어 있다,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우시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 두 개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두 회사를 비교해 본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시는 되게 넓은 사업 모델을 아까 이제 RDM 다 한다고 했었고요. 네. 그런 이제 그룹사이고요. 삼성바이오는 CMO를 정말 전문적으로 잘하는 이제 기업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 때문에 이게 생물보안법으로 우시가 타격을 입었을 때 그게 삼바로 넘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우시 매출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시가 되게 넓은 사업 모델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이제 프로젝트 단계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전임상과 말씀드린 대로 전임상과 임상 1, 2상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이 필요한 임상 3상과 상업화까지도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넓은 사업 모델 중에서도 임상 3상과 상업화 생산의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로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 삼바로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크게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사업 모델 자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이 돈을 버는 거를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해봤을 때 충분히 삼바로 넘어올 수 있는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건수인 거고 이거는 이제 매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건수는 전임상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매출이 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임상 3상도 건수는 적지만 이게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아서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에이 뭐 이거 삼바 없는데 근데 이 매출을 보면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이 지금 보시면 임상 3상의 수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계별 크진 않은데 수 비중은 크지 않은데 매출 비중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당 가지고 있는 가치가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이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고 거기다 이제 삼성바이오는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은 항체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항체는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달리티인 것이고 성숙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새로운 치료제가 출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 항체의 가능성이 대부분 높아요. 그러니까 되게 성숙한 시장에서 성장도 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가 프로젝트가 갖는 가치도 높은 영역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삼성바이오다. 그러니까 되게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익률도 높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비중을 왜 늘려야 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저는 항체가 아니라 만약에 시장이 ADC나 이제 생산과 관련된 복잡성이 높아지는 모달리티가 정말 커졌을 때는 시장의 플레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DC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선 ADC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간단하게. 일단 ADC는 모달리티 중 하나이고요. 앞서 모달리티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체가 저희가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저분자 화합물에 속하는 화학 항암제가 링커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Y자의 형태의 항체에 케미칼이 다리로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지금 막 개화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치료제가 이제 에너투라는 치료제가 있죠. 이 에너투가 기존의 항체 대비해서 그러니까 높은 반응률이랑 확장성을 보이니까 여기에 빅파마들이 되게 많이 달려들면서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그 ADC를 생산하는 ADC, CDMO 시장이 막 엄청나게 개화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앞으로 항체 치료제가 그러니까 항체 CDMO의 성장이 나타난 것처럼 ADC도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모달리티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기회를 잡는다면 네. 또 다른 시장이 또 생긴다는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모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항체 시장에서 잘했다. 근데 이제 ADC로 간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그게 사실 바이오 의약품의 지금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항체 의약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2028년까지 약 10% 이상의 CAGR,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을 할 거다. 10%씩 네, 매년.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견인하는 거는 항체 의약품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ADC를 보면은 승인된 치료제가 한 15개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작은 규모예요. 근데 이게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은 ADC가 시장이 조금 제한적인 이유는 안전성의 우려가 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안전성의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 우려를 많이 낮춘 치료제들이 출시가 되면은 그 시장이 점점 ADC 치료제가 치료 앞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 많은 환자들한테 쓰일 것이고 그러면은 그만큼 매출도 증가를 하면서 시장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게 항체뿐만이 아니라 ADC까지도 견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시장의 성장 규모는 ADC의 성장 스토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ADC가 보여준 가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이야기를 좀 이제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 회사가 어떻게 언제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려면은 이 회사의 가치를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를 가치 평가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주식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구할 때 DCF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향후에, 그러니까 미래 캐시플로우가 현재 가치로 할인을 했을 때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보통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멀티플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EV EBITDA 멀티플을 적용을 해서 지금 2027년 추정 EBITDA를 이제 3년 할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 다음에 네. 거기에 이제 멀티플을 적용을 해서 가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별도 삼성바이오가 있고 네.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있는데 그래서 별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3조, 그다음에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8조 두 개 이제 더하면은 순차익금 빼가지고 기업 가치 80조 정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80조. 네. 지금 몇 조죠? 지금이 한 70조 정도 되나요? 네, 지금 그 정도 거기서 이제 조금 올라온 걸로. 네, 80조.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하이닉스가 네. 한 120조 정도 되거든요. 네. 하이닉스를 넘으면은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잘 되기 잘 위해서는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 생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단기적으로는 삼성바이오가 충분히 계속 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다, 성장성은 좋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하이닉스를 넘어서려면 장기적으로도 높은 성장을 여기서 또 보여야 50% 되잖아요.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 그리고 그거를 위탁하는 위탁사들의 그 성장까지도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아직까지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업황 자체가 삼성바이오가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지금의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표 주가로 걸은 정도의 가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5만 원, 이제 100만 원은 얼마 전에 이제 넘었다가 조금 네.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긴 한데 115만 원 정도, 이제 80조 원의 가치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2027년 에비타를 가져온 2027년. 네. 그러게요. 왜 2027년인지도. 2027년 에비타를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내년 4월에 돌아갈 5공장이 매출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는 시점이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만약에 공장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면은 캐시플로우가 계속 들어올 걸로 추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장이 계속 좋다는 가정이 있어야 그 스토리가 있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공장까지도 순조롭게 짓고 수요를 계속해서 가져온다라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중단기적으로는 삼성바이오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업황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5공장이 잘 돌아가는 시점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눈에 있어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공장이 매출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는 2027년의 가치를 땡겨온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밸류에이션하는 스토리에서는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에피스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피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는데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에피스도 마일스톤도 잘 받고 그다음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도 에피스가 견인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피스도 잘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로직스의 성장이 잘 가고 있는 것.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냥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에서 8공장 그거 다 더해서 그냥 그것도 같이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치성으로 따졌을 때는 5공장까지 일단 돌아가는 시점이 잘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그 실적을 이제 현재 가치화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80조 원의 가치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6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 발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공장도 18만 리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량 생산을 하는 공장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시장이 우호적이고 대량 생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6공장의 투자로 나타나면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구나. 됐다. 한 공장 하나 더 넣어라. 그런 거네요. 이제 공장 하나당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0조인데 공장 5개 했다고 하면은 대충 한 하나당 10조가 좀 넘는 가치를 인정받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저는 일단 매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공장이 갖는 바이오 리액터 사이즈랑 그러니까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바이오 리액터 사이즈 그리고 가동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곱해지는 ASP 그러니까 단가 이제 이런 걸로 다 공장마다 좀씩 다르겠죠, 그죠? 조금씩 다른데 일단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단가가 막 낮아지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급 과잉이 되면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우려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한 제 추정상 이거 공장 하나가 갖고 올 수 있는 탑라인의 성장이 거의 연간으로 1.5조는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매출 있어요. 기준으로. 네, 매출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영업이익단으로 내려올 거고 거기에 이제 다시 멀티플을 곱하게 되면 이제 기업 가치로 산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공장 하나당 그러니까 뭐 18만 리터 규모의 공장 하나가 더해지면은 적어도 1.5에서 2조 정도의 매출은 탑라인에 더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장이 더해지면 그러니까 CDMO 사업이 재미는 없지만 좋은 점이 돈을 넣으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카펙스 투자를 하면은 돈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아주 되게 심플하네요. 돈을 넣으면 나와요. 그런 거네요.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한 거죠. 막 공장 빨리 공장 하나 더 이러는데 2년은 기다려야 돼 이런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5공장을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는 기존의 공장들은 짓고 나서 이제 수주를 찾았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5공장부터는 선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대량 이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수주 계약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수주가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 다양한 추정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점은 대량 생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그러니까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5공장이
짓고 있는 것이 확실한 수요를 바탕으로 짓고 있구나, 선수주가 존재하는구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량 생산을 이제 하려고 하는 데들이 많으니까 네. 공장 짓고 있는데 벌써 좀 이거 우리 좀 해줘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이제 헤게모니가 있느냐를 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과거에는 그러면은 공장부터 일단 짓고 공장 지으면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하겠지, 이런 느낌이었나 보네요, 그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성장을 이제 큰 폭으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지금은 이제 트랙 레코드도 많이 쌓였고, 그쵸. 사실 저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CDMO 중에서도 좋게 보는 이유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글로벌 CDMO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CDMO도 국가별로 굉장히 많아요. 인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당연히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중소형 규모의 CDMO는 굉장히 많고 조금하게 만들어다는 거는, 그죠? 맞습니다. 많은데 정말 대량으로 확실하게 생산을 해줄 수 있는 CDMO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제 잘하는 론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에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 우시, 그리고 이제 일본의 후지필름,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곳인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타격을 놓고 봤을 때 한 곳이 이제 조금 위축이 된다고 놓고 보면은 트랙 레코드가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CDMO는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수혜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스토리가 가능합니다. 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다른 론자나 후지 랑 비교했을 때 네. 밸류에이션이나 가치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요? 일단 글로벌 CDMO의 이제 컨센서스랑 밸류에이션을 놓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실 매출 자체는 론자가 이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글로벌 1위 CDMO이고요. 근데 이제 멀티플 자체는 삼바가 더 높은 지금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저렴한 주식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글로벌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놓고 밸류에이션이 봤을 때 비싸요. 네, 비쌉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펀더멘털로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결국에는 성장이랑 수익성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바가 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업황이 이어지고 있고, 에비타 성장률로 놓고 봤을 때 연간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장이 증축이 되면서 그 성장성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뒤쪽,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쪽을 좀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을 때 이제 좀 약간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삼바가 지금 뒤쪽이 비중이 높은 우시나 론자 대비해서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굳이 삼바가 이걸 해야 돼? 라는 이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아니 거기 M 하지 말고 매뉴팩처링만 하지 말고 디벨롭도 좀 해.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삼바가 더 높은데 이런 거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CDMO는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버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당장의 레베뉴는 없지만 향후에 이제 꿈을 먹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의 매출과 큰 시장의 내러티브가 가능한데, CDMO는 조금 다릅니다. CDMO는 지금의 수익성이랑 지금의 성장성,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장성이 주가를 이제 견인하는 요소들이 되는 건데, 삼바가 지금 그걸 굉장히 잘하니까 EV 에비타 멀티플로도 높은 이제 멀티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향후에 시장이 ADC CDMO 시장이 개화를 하고 생산하기 어려운 모달리티 측면에서 뒤쪽에 기회가 있다면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지금도 이 정도의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까지도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더 높은 멀티플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IM증권의 장민환 연구원님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좀 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CDMO라는 게 뭔지는 좀 확실히 안 것 같아요.
CXO에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고, 우씨라는 게 이제 어떤 회사인지 알았고, 이 회사가 이제 장기적으로 공장에 하나 넣을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영상이 앞으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고두고 많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 방송이 이제 첫 출연이신데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되게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보고서에 조금 더 정제된 언어로 많이 적어놨습니다. 네, 정제된 언어로. 그래서 네. 좀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보고서 주셔도 밑에는 좋을 것 댓글로 좀 남겨놔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장민환 연구원님의 인덱스한 보고서를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